안녕하세요. 문다소 주문입니다. 동탄 금강 펜티룸 6차 센트럴파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는 매 홍보차 각 타입별 현관을 3D로 모델링을 제작한 이후에 실제 설치될 수 있는 중문 또한 역시 모델을 3D링해서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848 타입에 대한 이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3D로 세대를 제작한 이후에 현관을 하나 둘씩 설치해 가는 모습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848 타입을 3D로 변환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모습이 848 타입을 3D로 변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관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관의 넓이는 약 1m 1m 16cm 정도가 되겠습니다. 1m 20보단 조금 작은 사이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 현관의 넓이만큼의 이쪽 측면에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의 벽의 넓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쪽 벽면은 약 80cm 정도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가 원슬라이딩을 설치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트리 도어 부분하고 그리고 신발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닫이 중문들을 설치했을 때 어떠한 걸림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6차 센트럴파크 이 현관 848 타입에 설치될 수 있는 중문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는 폴드 스윙 도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좁은 현관의 넓이를 극대화시켜주는 양방향성 여닫이 도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아래 하단에 레일이 없고 그리고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고 그리고 손끼임 방지라든지 댐퍼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사용해도 안전한 도어로 많은 인식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제품이다.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뭐 원슬라이딩과 뭐 여닫이, 비대칭 여닫이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사용의 편리함은 가장 높게 평점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원슬라이딩 도어죠. 원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전체 뭐 이렇게 통유리라든지 그 유리면을 이렇게 디바이딩하는 제품 그리고 이렇게 간살 뭐 일부 간살 뭐 전체 간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형도 있고요.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두 도어가 다 개방이 가능한 이런 약간 젠 스타일 상당히 모던하고도 디자인성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래 하단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아치를 이렇게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슬라이딩 도어처럼 통유리를 하고 싶지만 원슬라이딩의 슬라이딩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문다소의 리버서블 도어라는 이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의 도어를 선택하셔도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고요. 약 95% 정도, 90% 정도의 개방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연동 도어입니다. 삼연동 도어는 방풍이나 방한 기능이 가장 우수한 구조이긴 합니다. 완전 밀폐도가 상당히 높죠. 문 3개가 구동하는 방식 3연동인데 지금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 6차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아마 슬림형, 초슬림형 3연동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건데 아마 상당히 그 얇은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흔들림도 강할 것 같고요. 사용 소음 또한 역시 높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 레일 부분 또한 역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 소음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짐작이 가고요. 여는 건설사 중문 또한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연동 같은 경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848 같은 경우가 좀 현관이 좁기 때문에 신발장 옆에 가벽 부분을 철거해서 확장형으로 약 1m 60, 1m 50 정도 되는 현관의 넓이를 확보한 상태에서 삼연동을 설치하게 되면은 전체 열리는 오픈된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문을 다 개방하고 큰 부피의 짐이 들어오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우선 첫 번째 폴드 스윙 도어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폴드 스윙 도어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일단 현관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쪽 가벽들을 일시적으로 제가 좀 철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이쪽 상당 살짝 제가 이동을 해놓고 우리 현관이 잘 보여야 되니까 네, 이런 느낌이 됩니다. 바깥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형태 3분의 1과 3분의 2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접히면서 열리는 이런 구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방향 같은 경우는 기본 가이드는 저희가 거실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게 기본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팬트리 도어가 약간 흑경 반사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간 브론즈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브론즈 유리를 선택을 하시면 상당히 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 팬트리 도어가 지금 약간 흑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의 매칭이 상당히 좀 잘 어울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폴드 스윙 도어를 한번 열려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개방감이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손잡이 방향이 거실 방향으로 있어야 되는데 왜 거실 방향으로 있어야 되느냐가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거실 방향으로 있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까지 와서 손잡이를 열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방향으로 손잡이가 위치하게 되면 네,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사실 폴드 스윙 도어는 자동으로 닫히는 반자동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열어 놓을 일은 사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뭐 캠핑 장비가 계속 들어와야 된다거나 이런 지속적인 작업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죠. 그리고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3분의 1과 3분의 2의 면이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안과 밖으로 도출되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만약 간단히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도어들 뭐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만약에 자 문이 만약에 이쪽으로 많이 돌출되게 되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다 열어놨을 때 나오는 사람에게 간섭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이렇게 돌출됩니다. 약 35cm 정도만 이렇게 중심축에서부터 양 방향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 다 개방을 했을 때 그리고 개방을 했을 때 밖에서도 바라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약 85%가 개방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개방감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폴드 스윙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입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반자동형이죠. 나갈 때도 역시 밀어서 나갈 수가 있고 다시 닫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레일이 우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피의 짐을 나를 때도 발 걸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자동형으로 다시 닫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내가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이런 편리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이 열린 다음 다시 닫히게 될 때 마지막 아주 미세하게 브레이킹이 걸립니다. 댐퍼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벽에 손을 대고 있을 때 문이 다시 닫히더라도 손김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전함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열게 되면 이 틈새가 보이시죠? 이 틈새 또한 역시 아이들이 손을 넣으면 다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면과 이 면 모서리 엣지 부분에는 약 7mm 정도 되는 솟아있는 가스켓이 고무 가스켓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유지하면서 고무 가스켓이 양면으로 이렇게 맞닿아지면서 공간은 밀폐가 되고 그 공간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넣어도 손이 이렇게 찍히는 이렇게 그 틈새 모서리에 껴서 다치는 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당히 안전한 이런 제품이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양손에 짐이 들고 있을 때 몸을 밀고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슬라이딩이나 삼연동 같은 경우는 짐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반자동형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 상당히 편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 이런 연결 조인트 부분이 금방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문다수 제품은 한샘에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전국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한샘에 납품하게 되면 10만 회 이상을 통과해야 되는 내구성은 우선 기본적으로 시험 성적서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10만 회면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사용 횟수를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10년 이상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거든요. 그러하지 않는 내구성을 저희가 뭐 보유하고 또는 전국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AS의 발생률 때문에 아마 회사의 존속이 상당히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문다수는 지금 현재 15년 차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장수 기업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문의 1세대 회사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DB, 소비자가 사용을 했을 때 불편했던 부분들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 자재라든지 어떤 구동 방식, 이런 방법,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내구성을 높여가면서 현재까지도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대기업에도 납품하는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내구성이나 또는 신속한 AS는 충분히 보장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도어는 상당히 간편하게 열리고 닫히는 중문이기 때문에 안전한 중문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고민 없이 무조건 1번으로 폴드 스윙도어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레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민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리가 약간 브론즈 유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브론즈이기 때문에 브론즈 유리를 이렇게 같이 매칭시키면 상당히 팬트리 도어와 잘 일관성 있는 느낌을 분위기를 좀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드 스윙도어는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폴드 스윙도어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중문의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컬러에 의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또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문은 언제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시기는 사실 이사 전에 청소 전에 설치하는 게 가장 깔끔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를 진행을 할때 가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큰 부피 짐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 간혹가다 이렇게 스크래치나 찍힘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100% 무조건 발생한다라는 가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15년 동안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발생했던 AS 비율들을 따졌을 때 상당히 좀 빈번하진 않지만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중문 같은 경우는 이사 이후에 설치하는 것을 가장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바닥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문다소는 기본적으로 복도 부분에 이렇게 비닐막으로 커버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제가 이렇게 보양을 진행하면서 바닥에 대한 스크래치나 찍힘 그리고 공기 중의 먼지를 기본적으로 좀 차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00% 차단은 안 됩니다. 좀 미세하게 좀 남아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청소 전에 설치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문이라는 것은 공간을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잔금이 치러져야 중문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설치 일정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길을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타 아파트 현관에 대한 모습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다소 중문의 폴드 스윙도어는 3분의 1과 3분의 2가 접히면서 중앙부로부터 약 35cm 정도가 안팎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현관의 전체 사이즈가 더 크면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최소 사이즈로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상당히 적은 회전 반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앞에 보이는 유리가 바로 브론즈 유리입니다. 상당히 브라운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하고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브론즈 유리를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컬러 같은 경우는 100% 화이트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색이 바래지면서 아이보리 기운이 살짝 이렇게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전체 싹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부분 이렇게 색깔의 변색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얼룩덜룩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코튼 화이트 컬러라는 약간 아이보리가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컬러를 선택을 또는 권장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화이트 컬러라 인식이 됩니다. 집안에는 100% 화이트 컬러가 없기 때문에 이 코튼 화이트 컬러 정도만 설치가 되어도 화이트 밝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대부분 신발장 컬러와 거의 유사한 색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잡이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손잡이는 화이트, 블랙, 골드. 그리고 유리 변경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문틀의 색상 변경 가능하시고 문틀의 유리의 이 테두리 부분 보이시죠? 검정색 라인이 이게 들어가 있죠. 유리를 고정하는 몰딩입니다. 그래서 이 몰딩 같은 경우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체 통 유리로 이렇게 선택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매트 화이트라는 컬러입니다. 매트 화이트 컬러인데 기본적으로 약간 베이지 컬러가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불투명으로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불투명이라고 하면은 외부인이 실내 현관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안에 내부가 보여지는 이런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좀 보호하고 싶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유리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라고 해서 요즘 상당히 많은 어떤 선택을 받고 있는 유리입니다.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여기 또한 역시 손잡이 블랙, 그리고 유리는 불투명의 모르세로 유리의 테두리 몰딩은 블랙, 그리고 매트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선택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브론즈 사틴이라고 합니다. 약간 브라운 컬러의 불투명입니다.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도 선택해도 되지만 이렇게 아주 미세한 밀입자의 어떤 불투명 처리로 이렇게 간결하게 가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 그리고 브론즈 사틴 불투명이죠. 브론즈 불투명입니다. 그리고 테두리 블랙, 유리 몰딩 블랙,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 이렇게 통 유리로 선택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 투명 유리입니다. 투명 유리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의 투명 유리의 화이트 몰딩, 그리고 손잡이 화이트, 상당히 깔끔하게 현관을 꾸민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 유리는 되게 환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깔끔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반대로 브론즈 유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컬러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브론즈 유리는 지금 현재 우리 금강 팬트리 6차 같은 경우는 팬트리 도어가 흑경이라 상당히 브론즈 유리와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실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박람회 기간 동안 상담을 받고 선택하시는 게 100% 픽스는 아닙니다. 확정 고정은 아닙니다. 실측을 다시 진행하게 될 때 그때 다시 제가 유리나 컬러 패치나 이런 것들 다 지참해서 방문 드리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게 된다라는 점 사전에 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 베이지. 그러면 네, 여기가 매트 베이지고요. 여기가 매트 화이트입니다. 제가 좀 설명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매트 베이지 컬러이고요. 손잡이 화이트에 유리 투명 유리, 그리고 유리 몰딩은 화이트, 이렇게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여기는 이제 밑에 하단 곳이 마감을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발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하단 마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단 마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하단 마감 같은 경우가 거실에서 현관이 정면일 때 주로 선택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렇게 신발을 가린다는 이 측면이 우리가 정면으로 돼 있을 때는 그 효과가 정확히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가 복도형 같은 경우는 이 현관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가 키 높이에서 서서 바라보기 때문에 신발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 마감 자체가 기능을 이제 100% 구현하지 못하는데 이 맞은편 방에서 신발을 가린다. 이런 측면이면은 전혀 선택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개방을 했을 때 부분입니다. 레일이 없고 약 85% 개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6차 파사 타입 같은 경우가 116, 그러니까 1m 16cm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열리는 정도의 전대폭은 그냥 95cm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정도면 현관 방화문 넓이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사 이후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전혀 문제가 없고, 나중에 일상생활일 때 큰 부품이 들어올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 마감을 하고, 그리고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 유리, 몰딩, 화이트 이렇게 좀 가셨거든요. 사실 이제 불투명을 처리하게 되면 이 불투명 유리 자체가 이 아래 하단 마감과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래 하단이 이렇게 판넬 형태로 맞게 되면 무게중심이 내려가 있어서 좀 더 안정감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위함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처럼 전체 유리로 하고 모르쇠로 불투명 유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막혀지기 때문에 불투명 처리는 하단 마감과 동일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손잡이 골드 그리고 유리 몰딩도 동일하게 골드로 통일시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프레임의 컬러는 코토나이트 컬러가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컬러가 있습니다. 약 25가지에서 30가지 정도의 컬러가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어떤 이런 컬러풀한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좀 더 인테리어와 무난하게 어울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린 계열이라든지 파스텔 톤들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컬러 포인트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무난한 신발장과 팬트리와 벽지와 벽면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어울림이 좀 있는 이런 컬러들, 이제 거의 무채색이죠. 뭐 화이트나 뭐 약간 밝은 그레이나 이런 형태가, 또는 샴페인 골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컬러들이 좀 주로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 개방되었을 때 이렇게 하단을 레일이 없어서 깔끔하게 설치가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문틀이나 이런 형태의 우드 계열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우드 계열로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도 뭐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파스텔 톤 컬러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해도 좀 전에 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톤들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망임유리, 뭐 안전유리라고 해서 이런 망임유리 자체를 많이 선호하셨던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지금 복도와 현관 센서 등이 켜져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밝게 느껴지는 건데, 브론즈 컬러가 살짝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꺼지면 이 브론즈 컬러의 브라운 컬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앙과 박이 다 박다 보니까 이 브론즈 유리의 그런 약간 가림 어떤 효과가 조금 더 줄어든 이 모습이 되고, 이 브라운의 컬러가 좀 적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브론즈 유리에 화이트 몰딩, 그리고 코토나이트 컬러 프레임 컬러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블랙, 이렇게 좀 선택을 하신 거고요.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샴페인 골드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컬러풀한 정도가 요 정도 선상에 있습니다. 약간 좀 은은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혹 이제 팬트리나 뭐 이런 엣지 부분들이 약간 골드의 컬러가 좀 믹스될 경우가 있거든요. 건설사마다 좀 상이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컬러와 매칭시키기 위해서 이런 샴페인 골드라는 컬러가 출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단 마감, 손잡이 골드의 유리 몰딩도 골드로 맞추신 거고요. 그리고 유리는 모르쇠로 유리 불투명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컬러, 유리, 그리고 뭐 몰딩이라든지 뭐 실제 다른 이제 원슬라이딩이나 비대칭 여다지보다는 옵션이 되게 간결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심플하고 안전한 현관의 중문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폴드 스윙도 고민하지 않고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사실 판매 전체 뭐 100을 잡았을 때 폴드 스윙도가 약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만큼 소비자분들께서 여러 회사들의 그런 폴드형이 있긴 하지만 저희 문다수의 폴드 스윙도가 가장 최고 사양이거든요. 가장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기도 했고요. 내구성 또한 가장 우수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박람회장에서 저희 폴드 스윙도어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폴드 스윙도어의 설명을 이제 마치고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테리어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심플한 그리고 개방감이 가장 넓은 이 제품이 바로 원슬라이딩이라고 뭐 설명을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들고요.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우선 일단 6차 지금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연동이 기본 옵션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신발장 가벽 부분이 이제 확장이 돼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과 함께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고 싶은 분들에게 6차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창의 디자인, 유리를 이렇게 디바이딩하는 디자인, 그리고 간살, 전체 간살, 아치의 디자인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우선 이렇게 간살, 일부 간살 형태로 해서 한번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을 설치하는 조건이 좀 부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우리 금강 유차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제한사항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때는 이 넓이, 이 현관의 넓이 1m 16cm라는 넓이만큼의 사용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스위치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 부분이 이제 사용벽이라고 하는데 원슬라이딩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벽의 넓이가 지금 81, 2cm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더 이동하면 이 팬트리 도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팬트리 도어 이 상태에서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게 되면 팬트리 도어가 자 이렇게 걸리는데요. 만약에 문을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팬트리 도어가 걸립니다. 실제 좀 현장 사진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84A 타입 현관의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팬트리 도어가 이 천장에서 한 3cm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 정도 천장에서 이 도어까지가 약 3c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이 원슬라이딩 상부 레일이 6cm입니다. 이렇게 천장에서 자 여기를 이렇게 천장이라면 천장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6cm거든요. 자 그러면 팬트리 도어가 전체 열렸을 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팬트리 도어를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단을 된다 해도 이 윗부분을 절단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래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절단이 되느냐 간단하게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정도보다 지금 70 살짝 요 정도까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넓이를 여기까지 자 요 문틀 앞에까지 이렇게 와서 절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높낮이가 이제 달라진다는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높이가 6cm 그리고 이 팬트리 도어가 천장에서 3cm 정도만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게 되면 간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팬트리 도어를 절단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원슬라이딩 설치해서 충분히 집안의 인테리어감을 높이고 싶다라고 고민의 결정이 되신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레일 부분 자 좀 더 키워서 자 이렇게 문이 아래 하단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레일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상부의 이 부분들이 레일에 걸려서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재단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만 원슬라이딩을 선택하고 싶으신 84A 타입 고객분들은 참고사항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레일도 레일이지만 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열리게 되면 한 요 정도까지 될 거예요. 잠시만요. 요거를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가 지금
바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손잡이가 보이는 정도까지가 전체 개방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 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m 16cm니까 1m 10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거죠. 약 95% 이상이 열리는 거니까 거의 뭐 다 전체 열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다 열리게 되면 우리 원슬라이딩이 팬트리 도어 첫 번째 도어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문을 다 열었을 때는 이쪽 도어보다는 이쪽 도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팬트리 도어에서 물건을 집어넣고 정리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뭐 누가 들어올 때 가족 구성원이 들어올 때 문을 다 열어버리면 이쪽 문이 열렸을 때는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좀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설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용상에 조금은 번거로움이 좀 있거나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84A 타입에서 원 슬라이딩을 설치하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좀 난감한 분일 수도 있겠고 너무나 설치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구조의 아파트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원슬라이딩의 인테리어감을 위해서도 이런 불편함이 좀 있지만 뭐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중문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 설치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 슬라이딩은 통창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투명 유리, 화이트 프레임의 기본 1구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1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방감이 나는 가장 중요해 라는 분들은 이렇게 1구 통창과 강한 유리 형태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나 또는 이런 개방감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1구 통창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의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불투명 유리, 모르세로 유리를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유리의 디바이딩을 가져오시면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 약간 가미되면서도 개방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투명 유리 형태로 이렇게 가면 디자인 부분들 너무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이런 디자인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가 돼서 상당히 좀 약간 꾸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불투명과 투명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불투명을 하게 되면 이 대리석 디딤돌까지가 현관의 넓이인 거고 자, 투명을 하게 되면 마지막 벽까지가 현관의 넓이이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조금 더 확장된 느낌들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투명 유리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불투명 유리보다는 어떤 현관문 자체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1차적으로 막는 공간의 벽이기 때문에 그 곳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실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불투명 유리를 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사실 84A 타입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도 신발이 보이는 부분들 이렇게 아래 하단을 판으로 막아서 이렇게 고시 형태로 시선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고요. 상당히 이 부분도 심플하고 단순하고 좀 모던한 느낌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세요. 자, 이렇게 4분할입니다. 유리를 면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망임 유리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망임 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뭐 수년 전에는 정말 많은 인기가 정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망사의 어떤 느낌들을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은 있지만 상당히 강도가 높은 유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정 부분은 선택하시는 수요가 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유리를 분할을 하고 각 창마다 다른 면으로 선택을 가능하세요. 투명 유리, 망임 유리, 그리고 아래 하단막은 판마감. 자, 이런 형태로 분할된 이 면에 다양한 유리를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신 거죠. 이제 그런 선택에 따라서 약간의 추가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3만 원에서 6만 원, 뭐 8만 원까지도 최대 이렇게 추가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4구이지만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가 어느 한쪽 부분이 어둡고 반대편이 어두우면 상당히 브론즈 유리의 색감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양쪽 다 이렇게 밝아지면 좀 더 이렇게 연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약간의 시선 차단도 가능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브론즈 유리다라고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방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잡이 정도의 간격을 남겨두고 다 전체 개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약 이 부분들은 한 5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샴페인 골드 컬러예요. 이런 엣지 부분들, 신발장 도어 부분들, 팬트리 도어 부분들이 약간 골드 계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샴페인 골드와 브론즈 유리 그리고 간살의 매칭이 너무나 잘 어울렸던 현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현관 주변에 어떤 컬러의 포인트와 매칭을 시키시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체 간살의 모습입니다. 전체 간살이고 손잡이는 블랙에 브론즈 사틴, 불투명 유리를 통해서 완전히 차단하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유리를 투명으로 유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어지럽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살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불투명 유리로 이렇게 시선을 차단하는 게 조금 더 공간 분리와 함께 깔끔하게 간살이 어떤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이렇게 의견도 많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드레스룸이거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 이렇게 투명 유리로 하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내부 상이 보일 수 있게 하셨고요. 자, 현관 부분이고요. 이렇게 내추럴 우드로 랩핑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은 제가 도장 마감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약간 터치감이 되게 좋게끔 이제 도장을 하는데 도장의 컬러의 색상 범위가 화이트, 블랙, 진 그레이, 샴페인 골드가 있는데 그 외에 이렇게 내추럴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랩핑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랩핑의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내추럴 같은 경우 요즘 약간 레트로한 느낌 때문에 좀 많이 고객님들께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이쪽에 보이시는 이 간살 부분도 전체 다 랩핑한 모습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간살 하나 모두가 다 선택하신 내추럴 우드 컬러로 다 랩핑이 가능하시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KCC라든지 원하시는 컬러 패치를 주시면 또 넘버를 주시면 구매를 해서 랩핑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원하시는 어떤 인테리어감이 있다라고 하면 다 컬러 매칭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열렸을 때 모습이고요. 자,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아치 옵션이 상당히 좀 많은 선택의 원인이라고 하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아치가 가능하시고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디자인의 샴페인 골드의 브론즈 사틴, 브론즈 투명, 여기는 브론즈 불투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슬라이딩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디자인입니다. 한 가지 디자인이죠. 이렇게 윗단에 아치 그리고 아래 하단에 라인을 주기도 하고 라인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라인을 주지 않으면 완전히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이런 부드러운 아치의 느낌으로 집안이 처음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말 부드러운 느낌들이 많이 나거든요. 투명 유리 아래 하단 라인 하나 주시고요. 이렇게 아치를 주신 부분이 되겠고 샴페인 골드 컬러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나누면서 유리를 다른 유리로 모르세로 유리로 불투명 처리를 하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이트 컬러의 모르세로 유리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하단 부분에 불투명 처리가 되면서 이 맞은편 방에서 룸에서 신발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일부 차단하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좁은 공간을 전체 넓게끔 확장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너 아치 부분도 가능합니다. 자, 실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 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많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의 간살 부분까지도 전체 다 가능하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84 A타입 같은 경우는 사용벽, 스위치 있는 벽이 좀 짧아서 팬트리 도어를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 레일 때문에 팬트리 도어의 첫 번째 도어를 상부 레일이 지나가는 높이만큼 절단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뭐 원슬라이딩 설치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저희 문다수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중문이 다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꼭 충분히 인지하시고 원슬라이드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슬라이딩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처럼 상당히 많은 디자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서 또 제가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4분의 1과 4분의 3의 넓이의 비율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도가 두 개 다 개방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아래 하단을 디바이딩도 가능하고 이렇게 아치까지도 적용이 가능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가장 기본형으로 제가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손잡이의 방향은 거실 방향입니다. 거실 방향으로 해야 이렇게 동선으로 나오면서 바로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들어올 때도 가장 짧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코너링을 해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의 방향은 이렇게 거실 방향으로 좀 있는 거를 권장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대칭 여닫이는 너무나 깔끔합니다. 깔끔한 도어라서, 그리고 이 비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3분의 1이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4분의 1의 비율 또한 역시 너무나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 부분의 여백의 미가 상당히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해 놓으면 되게 좀 시원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정갈한 느낌, 깔끔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에 마니아층이 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비대칭 여닫이 또한 역시 양방향입니다.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고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구조이고, 그리고 이 좁은 쪽문까지 열리기 때문에 거의 95% 원슬라이딩만큼 열리는 이런 개방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비대칭 여닫이도 다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약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이 열려 있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갑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지금 현재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보이시죠? 약간 브라운 컬러가 이 브라운 컬러는 우리 팬트리 도어와 동일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현장 사진을 좀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 여기 현관의 유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론즈 유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잘 어울림이 있지 않겠나. 어울림에 대한 보장은 아마 브론즈 유리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유리에 대한 고민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좀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자,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 자, 이렇게 딱딱딱 가게 되면 한 이 정도의 신발을 벗거든요. 이 정도의 신발을 벗는데, 자, 문이 열리는 이 회전 방향을 보시면 상당히 넓죠.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니까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발이 여기가 벗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나올 때는 밀고 나오잖아요. 신발 무조건 걸리는 거죠.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밀고 들어가죠. 또 반대로. 자,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어떨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밀고 나오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시고, 나올 때는 또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자, 우리 이렇게 밀고 나가겠죠. 그래서 신발이 걸린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거고요.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좀 생활에 좀 참고하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한다는 거죠. 만약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죽 부츠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이 열리게 되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거든요. 부딪히면서 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잠시 제가 벽을 조금 절단을 해놨었는데 벽을 제가 다시 옮겨 볼게요. 이 첫 번째 룸이죠. 아이들 방이나
드레스 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방이고 여기 화장실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밀고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 이 큰 문에 대한 회전 반경이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돼요. 완전히 이제 뭐 열어놨을진 않겠지만 우리가 밀고 들어올 때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용자와 약간 간섭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3D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의 디자인에 반해서 완전히 나는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사용하면서 요 정도의 참고사항은 인지하고 선택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체감하게 되면 되게 좀 불편하고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문이 나쁘다 이런 뉘앙스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용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될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 비대칭 여닫이는 우리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이너도어는 아니에요. 아웃도어 형태인데 신발을 벗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중문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뭐 현관 쪽에 오프라인 쇼룸이라든지 이런 출입문으로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회전 방향의 코도 신발을 벗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통로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런 회전 방향에 의한 마이너스 공간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뭔가를 놓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다 열어놨을 때 문을 열지 못한다든지 신발장이나 이런 어떤 간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비대칭 여닫이 너무나 예쁜 중문이죠. 네.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도 한번 실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실제 설치했을 때 어떤 느낌들이 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인 어떤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또한 역시 기본형 외에 아치형 옵션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치 손잡이에 아치 형태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디바이딩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아래 아치 가능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코너 아치 정방향과 이렇게 비대칭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아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전 방향이 되게 큽니다. 4분의 3 사이즈의 도어가 회전하기 때문에 현관에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화장실 쪽 문에 약 3분의 2 정도가 가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또한 역시 큰 장애는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사용하게 되면 전혀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황적인 어떤 요소로서 고객님들께서 인지하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자주 좀 반복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장 기본형으로 이렇게 아치와 이렇게 아래 하단을 이렇게 디바이딩해서 유리를 다른 유리로 변경하면 이렇게 추가금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셔요. 그런데 이 아래 하단을 부팀으로 막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내가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여서 하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발이 보이지 않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식 부분이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온전하게 보여지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신발이 가려지는 효과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복도용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사람의 눈높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신발은 그냥 무조건 보여요. 그래서 신발을 가리는 기능은 거의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코너 아치를 양쪽으로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좀 내려오는 게 좀 답답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도 좀 아치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형입니다. 가장 기본형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브론즈 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명 율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율이 조금 더 따뜻한 느낌들을 많이 주긴 합니다. 그래서 아치나 이런 디자인이 들어갈 때는 이 투명 율이 되게 예쁜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조금 더 브론즈 유리가 조금은 좀 따뜻한 느낌과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조금은 더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라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상당히 좀 약간 은은한 느낌으로 괜찮거든요. 이 컬러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레이 톤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도 역시 이렇게 레버형으로 손잡이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살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 디바이딩도 가능하시고 투명 유리 형태로 이렇게 랩핑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랩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쪽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손잡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월넛 느낌으로 여기 밝은 오크 톤으로 이렇게 랩핑이 가능하고 실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도 선택을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위아래 아치 가능하시고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불투명과 투명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느낌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시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투명 같은 경우는 이 자리까지가 현관의 넓이고 투명을 하게 되면 이 반대쪽 보이는 벽까지가 현관의 넓이로 시각적인 공간의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유리의 투명과 불투명을 선택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코너 아치 부분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되고요. 또 추가적인 이 부분들이 좀 없어서 지금 얘기 도중에 끊겼는데요. 자, 이렇게 코너 아치 부분, 이 코너 아치도 이렇게 정방향과 이렇게 비대칭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정말 카멜레온 같은 좀 제품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옵션에 따라서 너무나 이렇게 상이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하시는 분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디자인적인 방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문은 솔직히 비대칭 여닫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구동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좀 편리하고 또 집안의 인테리어감은 높일 수 있는 이런 중문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을 설명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닫아 중문 중 리버서블이라는 도어가 있습니다.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거든요. 바로 이 도어입니다. 문 하나가 이런 중심축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원슬라이딩에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방식이 싫다. 그러니까 수평 이동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여닫이 방향으로도 원슬라이딩의 느낌을 가져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들입니다. 설치하게 되면 통창으로 그냥 이런 모습이 나거든요. 좀 이 부분이 좀 가리니까 다시 좀 철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현재 유리는 브론즈 유리고요. 자, 이런 느낌들로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앞서 자주 이제 말씀드렸지만 밑에 하단을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쪽 선상에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사실 이렇게 신발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아래 하단을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난다는 부분. 자,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완전 통창의 느낌이 납니다.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죠. 이 리버서블 또한 역시 기본 전체 넓이가 90% 정도의 개방감을 가져오거든요.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한 제품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리버서블 같은 경우 정말 개방감이 우수한 여닫이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리버서블이 답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만큼 많은 분들께서 리버서블 선택을 하시고요. 사실 리버서블은 좁은 현관에 정말 많이들 사용하세요. 좁은 현관이라고 하면 1m 10 이하, 1m 10 이하의 좁은 현관에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폴드 스윙도어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 여닫이 부분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비대칭 여닫이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제가 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시블 도어는 좁은 현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현관이 1m 10 이하 현관이거든요. 투명 유리의 코트마이트 컬러입니다. 반 자동형으로 닫히는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전체 넓이가 95% 정도 최대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 현관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 레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요. 청소하기도 편하죠. 그리고 반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제 리버서블 도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자동형 상당히 편하고요. 전체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레일이 없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자, 이런 형태로 리버서블이 작동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상당히 개방감을 우수하게 좀 이렇게 개방감을 넓히고 싶다라고 하면 현관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정도의 넓이거든요. 완전히 전체를 다 개방시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원슬라이딩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상당히 이 리버서블의 장점이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가 실제 설치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폴드 스윙 도어보다 분할면이 하나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좁은 면에서도 최대의 개방감을 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리버서블 도어 또한 역시 폴드 스윙 도어와 동일하게 손잡이, 화이트, 골드, 블랙 세 가지 선택 가능하시고요. 유리 선택 가능하시고 전체 프레임의 컬러 그리고 유리의 테두리 이렇게 총 4가지가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여기 이제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코튼 화이트 컬러고요. 자, 여기 또 동일한 셋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약 1m 정도 되고요. 여기는 1m 10 정도 되는 현관의 넓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상이거든요. 이런 곳은 사실은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으셔도 이 신발들이 보이는 걸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우리가 거실에서 현관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뭐 개인적인 이제 어떤 성향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는 이제 이런 구조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대다수다라는 부분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렸을 때 이렇게 아래 하단 부분이 레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84타입 구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고 지금 이제 팬트리 같은 경우 이제 한쪽 면이 저희가 이제 약간 블랙 계열의 반사경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팬트리 신발장은 이제 요 정도 턴이긴 한데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브론즈 유리로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컬러들은 약간 팬트리 도어가 유사한 이런 코튼 화이트 컬러로 매칭을 하시면 상당히 깔끔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을 수도 있고 유리 이렇게 모르쇠로로 이렇게 다르게 배열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컬러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시는 거죠. 선택을 가능하십니다.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세요. 여기 같은 경우 손잡이 골드 그리고 이렇게 유리 테두리도 골드 모르쇠로에 여기 이제 다른 이제 컬러로 선택을 하신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 이제 이쪽과 이제 동일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골드의 컬러의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손잡이와 유리 몰딩은 골드로 매칭을 하시고 유리는 그레이 아래 하단 마금 자 그리고 이렇게 코튼 화이트 컬러 이렇게 상당히 좀 분위기가 색깔의 톤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무난한 이런 느낌들을 주로 요즘은 이렇게 연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1m 정도의 넓이거든요. 상당히 좁은 현관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최대 개방감을 연출하는 게 사실은 이런 타입들의 어떤 최대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고 부합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잡이 블랙의 유리 투명의 유리 몰딩 블랙 그리고 아래 하단 마금 진행하셨고요. 왜냐하면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신발을 막음으로써 좀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들을 시선 차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통유리지만 모르쇠로 유리를 진행을 하셨고 이런 엣지 부분들이 이제 블랙이기 때문에 손잡이 블랙에 유리는 여기까지 이제 블랙으로 주면 너무 포인트가 강하니까 모르쇠로 유리만으로도 포인트를 주신 거고 유리 몰딩은 화이트에 코튼 화이트 컬러 이렇게 밝은 무난하게 가셨던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이런 느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화장실을 지나가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통유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 1m 10 정도 되는 현관이에요. 그래서 컬러를 좀 다양하게 주셨는데, 자, 이런 벽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톤이 약간 그레이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감들을 주게 되면 조금 어두운 느낌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또한 역시 개인의 취향 차이라서 어떤 분들은, 너무 좀 답답한 느낌들이 날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들은, 컬러감이 포인트가 좀 너무 좋다.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거든요. 그리고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골드. 다양한 컬러가 믹스가 되어 있지만,
이 고객님께서는 상당히 흡족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컬러나 유리나 이런 옵션들 부분들을 고민하실 때 다른 사람이 선택한 부분에 참존할 수 있겠으나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걸 선택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내가 가장 많이 보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타인의 눈에 시선에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가장 예쁘고 내가 생각하는 컨셉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컬러, 그 유리와 그 옵션이 가장 잘 맞는 정답이다라고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한 1m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현관이에요. 그래서 리버서블을 설치하게 되면 이 정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이제 투명 유리 그리고 유리 몰딩 블랙의 손잡이 블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흑경이기 때문에 약간 징그레이 컬러로 가신 거거든요. 또 여기 반대는 약 1m 20이 넘는 현관입니다. 1m 25에서 30이 정도 되는 현관인데 상당히 넓죠. 리버서블 도어를 설치하면 이만큼 개방감이 들어옵니다.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흑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포인트로 손잡이 골드, 유리 테두리 블랙 이렇게 마감이 되는 상당히 큰 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6차에서 설치하게 되면 이 정도의 느낌이 들어온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가 열리는 과정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폴드 스윙도어는 이제 공간이 없는데 리버서블 도어는 회전하는 축이 이쪽에 있거든요. 4분의 1 지점에서 이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어떤 손김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리버서블 도어보다는 폴드 스윙도어를 좀 더 권장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러하지 않는 세대분들께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크거나 이런 세대들은 리버서블 도어로 개방감 있게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는 손잡이 골드 그리고 몰딩도 골드, 브론즈 유리.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버서블 도어를 설치한 84 타입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도 다양한 크기도 소화가 가능하지만 특히 이제 작은 현관을 넓게 오픈시킨다, 개방감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이 리버서블 도어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중문을 고민하신다면 리버서블 도어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마지막 주문 3연동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사계절의 변화가 이제 점점 3계절, 2계절 형태로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가을은 거의 이제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봄 같은 경우도 봄에 어떤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뭐 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꽃이 피거나 이런 부분들로 구별할 수 있겠으나 그 기간이 되게 짧아졌죠. 그래서 엄청 넓거나 엄청 추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중문을 선택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설치하는 시점으로 도래했죠. 그래서 어떤 냉방이라든지 난방의 효율을 높이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단이 바로 이제 현관 중문이 되겠어. 그래서 현관 중문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이 삼연동 중문이 이 폐쇄적인 어떤 효율성은 가장 높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틀 안에 도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폐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풍이나 방한기는 가장 높지만 이제 아쉬운 단점은 전체 넓이 3분의 2만 열린다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움이죠. 그리고 좀 단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지금 이 정도까지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바라보면 한 이 정도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열린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제가 대략 사이즈를 좀 재어보면 지금 한 70cm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열려지는 부분까지 이제 재보면 70cm면 화장실 문 정도보다 조금 더 좁은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이 드나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짐을 들거나 좀 큰 부피의 짐이 들어올 때는 문을 탈거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부피를 줄여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이제 있는 게 바로 이제 삼연동 도어인데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6차 금강 팬트리움 6차 기본 옵션도 삼연동 도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철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철거를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자, 이 부분을 자 여기 이렇게까지 철거를 하는데 기본 옵션 같은 경우는 철거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가벽을 만들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설치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삼연동 확장형이 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이제 우리 84 타입 같은 경우도 삼연동 확장이 가능하다. 이제 철거와 이 약 40cm, 옆 폭이 한 40cm 되거든요. 그래서 40cm가 더 커지는 이 비용이 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삼연동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아마 건설사에서 설치한 삼연동 자체의 품질이 조금 많이 낮으실 거예요. 사용 소음도 상당히 크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타든지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뭐 있었거든요. 뭐 금강 유차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뭐 철거해서 재시공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삼연동 부분도 옵션처럼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 아파트에서도 설치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되는지. 자, 삼연동 확장형 같은 경우는 이 신발장 이 부분을 철거를 해서 이 문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는 게 아닙니다. 숨는 모습이 아니고요. 이 공간까지 확장을 해서 화장실 벽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신발장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 열었을 때 이 정도의 느낌, 그리고 이제 컬러를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 투명 유리,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 신발장 칙판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아치도 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네, 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자, 이렇게 불투명 형태로도 넣으실 수가 있겠죠. 측면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밝은 투명의 화이트 계열 느낌을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확장형을 했을 때는 삼연동 같은 경우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실제 타 아파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양한 중문 형태와 그리고 금강 펜트리움 6차 84 타입의 어떠한 제품들이 설치가 되었을 때 어떠한 장점과 편리함과 또는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직접 시연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100% 다 온전한 정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또 실측을 하게 되면 좀 상이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약 90% 정도는 제가 드린 설명이 거의 맞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이제 이제 사전 점검이 끝나서 아직 이제 뭐 집 세대 내 하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머리가 좀 아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처리가 잘 되어서 유추하시는 데 큰 문제점이 없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고요. 삼연동 84A 타입에 설치되는 모든 중문들 부분들은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계셨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카페나 또는 카페 홍보글에 남겨져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나 또는 직접 전화를 주셔도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람회가 이제 1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저희 문다소 중문 열심히 준비해서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세대의 또 전문성을 가지고 디테일한 설명과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4A 타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신 이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